이상하게도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모이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수많은 집을 지켜봤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집은 재물이 모이고 어떤 집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노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요. 현관에 둔 물건 단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지금 당신 현관에 있는 그 물건이 평생 재물을 빼앗고 있다는 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수입도 좋고 전략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모였습니다.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분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그 물건, 그것이 이 집의 재물을 모조리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치우고 3개월 뒤 그분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같은 수입인데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물건들은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당신 현관에도 10중 8구 하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리해서 두는 건데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현관에 두는 순간 재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장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는 순간부터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풍수를 미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발견한 패턴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재물도 기운도 모든 것이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관에 특정 물건들이 있으면 들어온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치우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물건들이 재물을 빼앗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이미 그 물건들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7가지 물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물건은 거의 모든 집에 있는데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물건을 치운 뒤 재물을 불러들이는 방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물건들 때문에 20년 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속 올랐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치우고 6개월 뒤 처음으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뭘 한 거지? 진작 치웠더라면. 그분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집의 구조와 재물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저는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사람들의 집과 재물의 관계를 관찰하며 발견한 패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현관에 두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물건 7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현관은 깔끔하게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맞습니다. 깔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두는 순간 아무리 정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빼앗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현관에 있다면 영상 보는 즉시 치우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물건. 그것은 깨진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에 깨진 우산, 고장난 신발, 부러진 우산꽂이 등을 그냥 둡니다. 아직 쓸 수 있어, 나중에 고칠 거야 하면서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깨진 물건은 깨진 기운을 만듭니다. 고장난 물건은 막힌 기운을 만듭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현관에 깨진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재물도 깨집니다. 재물의 흐름이 막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현관에 깨진 우산꽂이를 계속 두셨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셨는데 매출은 나는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항상 어디선가 돈이 새어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에 깨진 우산꽂이를 치우십시오. 깨진 물건이 재물을 깨뜨립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처음으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산꽂이 하나 치웠을 뿐인데 우연이 아닙니다. 깨진 물건은 재물도 깨뜨립니다. 현관에 깨진 물건, 고장난 물건이 있다면 당장 치우십시오. 고치든지 버리든지 하십시오. 절대 현관에 두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널려 놓은 겁니다. 많은 집에 현관이 신발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신발장은 꽉 차 있고 바닥에는 신발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이 많아서 바빠서 하면서 그냥 둡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싣고 들어옵니다. 온갖 곳을 다니며 여러 기운을 담아옵니다. 그 신발들이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신발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다가 신발에 막혀 다시 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4식구인데 현관에 항상 신발이 20켤레 이상 널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이 작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수입은 괜찮은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현관에는 당장 신을 신발만 두십시오. 그분은 신발장을 하나 더 사고 안 신는 신발은 창고에 넣었습니다. 현관에는 딱 필요한 신발 4켤레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저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정리했을 뿐인데 돈이 모여요. 신발은 현관의 적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이 막힙니다. 현관에는 최소한의 신발만 두십시오. 당장 신을 신발만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이나 창고에 넣으십시오. 현관 바닥이 보여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은 거울을 현관 정면에 두는 겁니다. 많은 집이 현관 정면에 전신 거울을 답니다. 나가기 전에 옷차림 확인하려고 하면서요. 편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최악입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반사시킵니다. 재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울에 반사돼 다시 나갑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울에 막혀 되돌아갑니다. 거울은 반사시키는 물건입니다. 현관 정면에 있으면 모든 것을 되돌려 보냅니다. 제가 아는 한 신혼부부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현관 정면에 큰 전신 거울을 달았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서 봤어요. 현관이 넓어 보여요. 둘 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동안 한 푼도 못 모았습니다. 오히려 빚이 늘었습니다. 벌긴 버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을 봤을 때 현관 정면에 거울이 보였습니다. 이 거울이 문제입니다. 재물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울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안 보이는 옆쪽 벽으로요. 그리고 4개월 뒤부터 저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는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위치 바꿨을 뿐인데 거울은 현관 정면에 두면 안 됩니다. 옆쪽에 두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그래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은 시든 화분이나 가짜 조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예쁘게 꾸미려고 화분을 놓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시들게 둡니다. 물 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또는 관리가 귀찮아서 가짜 조화를 놓습니다. 이건 안 시들잖아요.
둘 다 큰 문제입니다. 시든 화분은 죽어가는 기운을 만듭니다.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기운입니다. 현관에 그런 기운이 있으면 재물의 생명력도 죽습니다. 들어온 재물이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짜 조화는 더 나쁩니다. 가짜는 가짜 기운을 만듭니다. 재물도 가짜가 됩니다. 들어온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닙니다. 통장에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현관에 시든 화분 3개를 계속 두셨습니다. 물 주는 걸 깜빡했는데 또 깜빡해서. 그분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일한 만큼 벌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지? 항상 생각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든 화분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두지 마십시오. 시든 화분을 버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작은 화분 하나만 두셨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2달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수입이 늘었습니다. 화분 하나 제대로 키웠을 뿐인데 현관에 화분을 두려면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매일 물 주고 햇빛 주고 정성껏 키우십시오. 그럴 자신 없으면 아예 두지 마십시오. 가짜 조화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식물만이 살아있는 재물을 불러옵니다. 5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은 우산을 현관에 펼쳐 놓는 겁니다. 비온 날 젖은 우산을 현관에 펼쳐서 말립니다. 금방 마르잖아요 하면서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산은 막는 물건입니다. 비를 막고 햇빛을 막습니다. 그 우산을 현관에 펼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재물을 막습니다. 펼쳐진 우산은 방패와 같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산에 막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펼쳐진 우산은 흩어지는 기운을 만듭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재물도 모이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현관에 항상 우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3-4개씩 펼쳐놓고 말렸습니다. 우산 꽂이에 넣으면 안 마르잖아요. 그 집은 수입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남편, 아내, 부업까지. 그런데 돈이 안 모였습니다. 이렇게 버는데 왜 안 모이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산을 펼쳐놓지 마십시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말리십시오. 우산을 현관이 아닌 베란다에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수입인데 통장에 돈이 남아요. 우산은 펼치면 안 됩니다. 특히 현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젖은 우산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말리십시오. 현관에는 접힌 우산만 우산 꽂이에 꽂아 두십시오. 6번째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현관에 두는 겁니다. 많은 집이 쓰레기를 현관에 모아둡니다. 내일 아침에 버리려고 하면서요. 편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에는 최악입니다. 쓰레기는 버릴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관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이 버릴 것의 장소가 됩니다. 들어오는 것도 버릴 것이 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나쁜 기운을 만듭니다. 썩은 기운, 더러운 기운을 만듭니다. 현관에 그런 기운이 있으면 좋은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1인 가구는 현관 옆에 항상 쓰레기 봉투가 23개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요일이 달라서 모아뒀다가 버려요. 그분은 월급은 괜찮은데 항상 빠듯했습니다. 뭘 그렇게 쓴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를 현관에 두지 마십시오. 베란다나 다른 곳에 두십시오. 쓰레기 보관 장소를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달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었습니다. 3개월 뒤에는 처음으로 여윳돈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쓰레기는 현관에 두지 마십시오. 베란다, 다용도실, 화장실 어디든지 현관이 아닌 곳에 두십시오. 현관은 들어오는 곳입니다. 나가는 것을 두는 곳이 아닙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둡고 무거운 색의 현관 매트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현관 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은색, 짙은 갈색, 짙은 회색입니다. 때가 않다 보여서 무난해서 하면서 어두운 색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관 매트는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밟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재물도 밟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매트가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도 어두워집니다. 밝은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은 흡수하는 색입니다. 들어오는 재물을 흡수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매트에 재물이 갇혀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현관에 검은색 매트를 깔았습니다. 세련되고 때도 않다 보여요. 둘 다 전문직이고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집을 못 샀습니다. 벌긴 버는데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집을 봤을 때 검은색 현관 매트가 보였습니다. 이 매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밝은 베이지색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밝은 베이지색 매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목돈이 모였습니다. 1년 뒤에는 집을 샀습니다. 매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현관 매트는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밝은 베이지색. 이런 밝고 따뜻한 색이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검은색, 짙은 갈색, 회색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바꾸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재물은 현관으로 들어온다는 것, 현관에 무엇을 두느냐가 재물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물건, 깨진 물건, 어질러진 신발, 정면의 거울, 시든 화분, 펼친 우산, 쓰레기, 어두운 매트. 이것들만 치워도 당신의 재물 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가지 다 하면 더 좋습니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7가지 중 몇 개나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부터 치우십시오. 깨진 것은 버리고, 신발은 정리하고, 거울은 옮기고, 화분은 제대로 키우고, 우산은 접고, 쓰레기는 다른 곳에 두고, 매트는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3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내 탓이야 하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현관에 물건 타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6개월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재물 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현관에 재물이 가득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집에 가서 현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중 하나라도 치워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재물 운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